다음은 지지 운의 흐름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교재는 70쪽이 됩니다. 70쪽. 팔자는 천간과 지지로만 되어 있다. 운의 흐름도 천간과 지지로만 되어 있다. 천간은 10개의 글자, 지지는 12개의 글자, 총 합쳐서 22개의 글자만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면 명리학이 어려울 것이 없다. 또 명리학이 어려울 것이 없는 것이 매일 우리가 아침, 낮, 저녁, 밤, 그 다음에 매년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우리가 누구보다도 이 자연의 법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죠. 자연의 법. 봄, 여름, 가을, 겨울. 그 다음에 아침, 낮, 저녁, 밤. 봄과 아침에는 뭔가가 이렇게 확산, 상승이 일어나고, 낮과 여름에는 더 확산, 더 상승이 일어나고, 저녁과 가을은 응축, 하강이 일어나고, 밤과 겨울은 더 응축, 더 하강이 일어난다. 아침과 낮은 점점 더 소란, 시끄러워지고 밖으로 나가죠.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 다음에 저녁과 밤, 가을과 겨울에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우리가 양이라고 하고 양운동이라고 하죠. 그 다음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 것을 음운동이라고 한다. 그래서 명리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아침, 낮, 저녁, 밤,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자연의 법 이것만 공부하기 때문에 계속 같은 말이 이제 반복되는 것입니다. 지지 운의 흐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간이 중요하냐 지지가 중요하냐 이것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사람들은 모두 거꾸로 알고 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힘들다. 천간이란 것은 뜻 생각이라겠죠. 생각. 마음먹기 달렸다 이런 말이죠. 천만의 말씀이다. 마음먹기 달렸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세상 사는 것이 힘들다. 지지현실. 지지현실에 충실을 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뜻, 생각, 그 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은 현실을 기준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실천하려고 해야지 현실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이 세상이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지지가 천간을 통제한다. 음이 양을 통제한다. 이 이야기를 몇 차례 드렸습니다. 이 사실만 정확히 머리에 담고 살고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훨씬 더 쉽고 편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초, 중, 고에 다니는 어린 학생들도 현실을 바탕으로 현실을 직시하면서 너의 뜻을 펼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음이 양을 지배한다. 참모들이 대통령을 통제한다. 아나운서는 밖에 드러나 보이는 양이죠. 그러면 그 PD라든가 연출이라든가 작가라든가 이런 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참모들 있고 국회의원도 보좌관 있죠. 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양을 지배한다. 가수란 거는 뭐가 되겠습니까? 가수는 양이겠죠. 그런데 가수는 작곡가, 작사가 이런 사람들이 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운동선수 있죠. 운동선수도 누가 음입니까? 코치나 감독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음이다. 이런 사례를 보면 음이 양을 지배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다. 그래서 뭔가 드러난 일, 그런 일만 하려고 하니까 사는 것이 팍팍하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여기서도 앞에서 나온 것과 똑같습니다. 운을 보는 방법도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사주를 보는 방법이나 운을 보는 방법이나 다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말들을 또 계속 반복하게 됩니다. 사주 팔자와 운의 관계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세상 사람들은 명리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반대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사주 팔자가 있죠. 사주 팔자는 태어날 때 정해져서 죽을 때까지 그대로 갑니다. 근데 또 사주 팔자 말고 운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들은 이 사주팔자만 가지고 운을 보지 않고도 모든 것을 알아맞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운이란 것은 사주팔자를 완전히 지배하는 사주팔자를 완전히 통제하는 것이 바로 이제 운이 됩니다.
그래서 사주팔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운이 중요하다. 그러면 사주팔자는 뭐냐? 사주팔자의 종류가 몇 개라겠습니까? 50만 개가 넘죠? 51만 8,400개 됩니다. 51만 8,400개가 어떻게 나왔냐? 사주팔자는 기둥이 4개가 되죠. 그래서 사주가 되죠. 연월일시 이렇게 하죠. 연월일시. 연월일시 이 연주가 60개. 60갑자죠. 그 다음에 월은 몇 개월이 있습니까? 12개월 있죠. 그 다음에 일주는 또 60개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로는 갑자을축 병인 정묘해가지고 60개가 나오죠. 시는 지금 12개가 있죠. 자시, 축시, 월. 우리는 24시간제를 쓰고 있지만 지금 명리학에서는 자축인묘 진사오미 해서 12개의 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전부 다 이제 곱해보면 51만 8,400개의 사주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주팔자란 것은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 중요하죠. 사주팔자란 것은 그릇의 종류와 크기, 그릇의 종류와 크기가 결정된다. 그릇의 종류와 크기. 지금 동물의 종류를 보자. 자, 토끼와 호랑이가 있다. 언제 정해집니까? 언제 토끼가 정해지고 언제 기린으로 정해지냐? 태어날 때 정해지죠. 그것이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그 다음에 식물이 있죠. 식물이 뭐 민들레가 있다. 그 다음에 채송화가 있다. 언제 이렇게 정해집니까? 태어날 때 정해지죠. 그 다음에 또 마트에 보면 수많은 종류의 제품들, 물건들이 있죠. 언제 그 모습으로 정해집니까? 자, 라면이 있고 과자의 종류도 많죠. 언제 그렇게 정해집니까? 뭐 새우깡이다. 언제 그렇게 정해집니까? 새우깡이 노력한다고 다른 과자로 바꾸어질 수가 있느냐? 토끼가 노력한다고 호랑이나 기린이 될 수 있냐? 민들레가 노력한다고 채송화나 해바라기가 될 수 있냐? 그럴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사주팔자입니다. 그래서 사주팔자는 중요한데 태어날 때 이미 나의 그릇의 종류와 크기는 정해져 버린다.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 결국 나의 그릇의 종류와 크기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알아야 되겠죠. 아까 말했듯이 새우깡은 끝까지 새우깡이지 노력한다고 오징어 땅콩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나를 알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도 하고 명상도 한다. 근데 명리학은 사주팔자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천간에 음간이 있으면 이렇게 팔자 기둥이 4개가 있죠. 그래서 이 천간이라고 하는데 천간의 음간은 주로 두뇌를 쓰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천간에가 양간이 있으면 안에서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손발을 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렇게 땅이 있다. 그러면 땅 밖으로 나가는 것이 양이고 밖에서 땅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음이 된다. 그래서 이미 팔자에 두뇌를 쓸 사람, 손발을 쓸 사람들이 정해졌다. 그 말이죠. 그게 그릇의 종류와 크기입니다. 근데 손발을 쓸 사람이 지금 현재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초중고 때 교실에 잡아놓고 모두 공부를 잘하라. 그러니까 이제 안 된다. 그 말이죠. 또 두뇌를 써야 될 사람이 무슨 부모가 사업가다. 또 주변 사람들이 가수나 운동선수들이 돈을 많이 번다. 유명해진다. 그러니까 두뇌를 써야 될 사람이 손발을 쓴다. 이러면 이제 또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프로야구 같은 데도 보면 2군이라고 있죠. 2군이라든가 프로로 진출해가지고 이제 보자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두뇌를 써야 될 사람이 손발을 쓰거나 손발을 써야 될 사람이 두뇌를 쓰거나 그러면 안 된다. 두뇌를 써야 될 사람이 손발을 써야 될 사람이 이건 어떻게 알 수 있다겠습니까? 천간, 음간과 양간 보고 알 수 있다 이거죠. 음간이란 거는 밖에서 안으로 들어간다. 실내로. 그 다음에 양간이란 거는 안에서 밖으로 나간다. 그래서 양간이 강한 사람들은 밖으로 여기가 땅이라고 하면 밖에 이쪽에 살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음간이 강한 사람은 깊이 이렇게 있게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종류와 크기 그것을 결정한다. 그래서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이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설명하면 이제 의문을 갖죠.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팔자를 보면 천간에가 양간도 있고
음간도 서로 섞여 있습니다. 음간도 양간도 서로 섞여 있으니까 결국은 손발도 어느 정도 쓰고 두뇌도 어느 정도 쓰게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때 손발을 써야 될지 두뇌를 써야 될지, 물론 두 개 다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많죠. 우리가 이제 정상 분포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보통 사람들은 손발도 두뇌도 어느 정도 쓰게 된다. 이쪽을 두뇌라 그러고 여기를 손발이라고 한다면 여기는 손발이고 두뇌고 구분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갑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이 대다수가 되죠. 근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두뇌를 써야 되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손발을 써야 되는데,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두뇌를 쓰려고 하거나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손발을 쓰려고 하면 그때는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아주 개성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이 되죠. 그러면 그거를 알 수가 있나? 알 수가 있습니다.